지난주 민법은 잘 보셨습니까? 문제는 잘 보셨죠? 점점 그렇게 반복해 보시게 되면 내공이 쌓이셔가지고 나중에는 좋은 점 나오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해 나가실 차례신데 37페이지부터 봐주시겠습니까?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의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광역계획권 지정 찾으셨죠?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인데 특별히 이웃 시장 군수가 광역시설 설치에 동의한다고 하면 딱히 광역계획권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고 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도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9페이지에 양가로 2번 지정권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립과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정해 놓게 됩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계획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사유로서 3가지 있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했다고 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라는 것 꼭 확인해 놓습니다. 그게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서 우리가 보셨던 이야기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42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찾으셨죠? 승인권자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도 국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 시에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그 방법은 공람 절차입니까? 공청회입니까? 공청회라는 것 기억나시고 그 공청회는 14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승인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라고 하면 중앙 나야 됩니다. 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승인하며 승인한 자는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고 수립한 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열람시켜주게 되는데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46페이지에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공법에서는 특광시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특징에 줄쳐 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8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권자,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국토가 예외적 수립권자였는데 48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만이 수립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번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은 직접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 짓고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 이야기로 하면 틀립니다. 특광은 직접 확정 짓는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0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였던 것 기억나시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기초조사에는 토제를 포함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최근 5년 이내 토제 실시한 경우에는 토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토제는 토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가지고 한 4시간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천천히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뭐. 그리고 51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각각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이 수립하게 되면 협의, 심의는 수립에 관한 사전 절차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장 군수가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 받게 된다면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확정 짓게 된다고 하면 특광시군이 30일 이상 열람시켜야 되죠. 여기 열람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후 절차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 행정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 기간은 5년마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함께 반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은 어차피 시험 나올 거는 좀 뻔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볼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53페이지 찾으셨죠? 우리가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함께 보신 국토계획은 행정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경제계획과 국토계획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왔던 경제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다. 그리고 국토계획을 행정계획의 한 내용으로 각각 삼고 있는데 여기 국토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토지 이용 계획이었습니다. 저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되죠.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두게 됩니다. 특별히 광역 도시 계획에서는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그에 따라 광역시설 설치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예정해 놓은 사안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최근 남양주에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했던 것을 최근 타당성부터하여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남양주 도시군 기본 계획은 2015년도에는 인구를 한 62만 정도, 2020년도에는 인구를 68만 정도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애초 잡은 적이 있습니다. 65만. 그런데 2018년에 이미 인구 70만에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 50만 돌파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2008년. 예, 잘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억나시고, 예, 열쇠도 기억나시고, 그런 건 잘 기억나십니다.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가 예상외로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기존에 비개발 용도로 정해놨던 관리지역,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예상했던 인구와 달리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개발 후보지가 과거에 관농자라고 하면 이제 도시적으로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지만 이 용도 지역의 변경, 종전에 농림지역으로 분류되던 것을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있어서는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구분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호평동은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이죠. 그리고 이 상업지역 외곽에는 아파트 단지나 또는 상가주택이라 분류는 다가구 주택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우리 절대농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절대농지를 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절대농지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대농지인데 향후 이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규제가 대폭 풀리거나 저 농업진흥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땅에 투자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방법인데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때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농지법 공부하시면서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속해 있지 않지만 보전 가치가 있는 임야가 있다면 보전 산지로 분류되게 되는데 이러한 곳을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수리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논밭이 네모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는 그런 농경지가 있다면 대부분
농업지역으로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이 있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게 되는데, 가끔 EBS TV 보시다 보면 대한민국의 명승지라 해서 주변 풍경이 참 훌륭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만약 그곳에 도로 잘 만들어져 있을까요? 도로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주변 환경은 훼손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로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동네라 이해해 주시고, 덕분에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저런 곳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실 수 있죠. 떨어지시면 그 단풍잎이 아마 핏빛으로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피눈물 나실. 저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뚱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뚱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개발용도의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뚜렷한 반면 가끔 우리 주변에는 성격 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땅으로 치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도지역 구분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전체라고 하면 다산지구나 우리 평내 호평 등이 있다고 하면 개발용도의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안면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하면 비도시지역인데, 한강 수계 주변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 밖에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농지가 잘 갖춰진 곳이 있다면,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조안면 어디가 농림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마산 일대도 아마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양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에 어디를 개발 용도의 땅으로 지정할 것인지, 비개발 용도인 관농지로 지정할 것인지 남양시장이 입안하게 되면 남양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구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처리한다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최소한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농자라는 말 한번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국계법을 개정해서 용도지구의 종류를 9개로 수정해놨습니다. 작년까지 10개였는데 지금은 9개입니다. 나중에 용도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하실 텐데, 9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취계특보란 말부터 기억해 주십시오. 가끔 청와대에 특별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하면 개되는 특보가 있다고 합니다. 취계특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경복고라고 하는 고등학교 있는데 아마 이분이 여기 출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복고는 그 동문들이 잘 나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보호지구를 각각 지정하며 경관지구와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는 시골 마을을 한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취락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마을 동네가 있다고 하면 걔는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각종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용도지구가 있다고 하면 얘를 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가끔 학교 앞에는 PC방이나 학생들 교육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설 함부로 설치할 수 없죠. 그래서 학교 주변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안산에서 PC방 하셨는데 학교 들어오기 전에 PC방을 차리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학교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이후 그 PC방 주변에는 더 이상 새로운 PC방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완전 독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새로 학교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꼭 저한테 미리 알려주십시오. 특정 용도 제한에 해당되는 제한 대상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것 권리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알려줄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현재 그 상태 그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인데 보통 군사시설이나 생태계와 관련되어 우수한 환경이 조성된 곳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끔 천연기념물인 철새가 날아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보호지구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는 주변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판단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경관지구라 표현하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명동 주변 일대가 남산의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올해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서 한 개 용도지역인데 불구하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처럼 개발할 수 있는 곳을 복합용도지구라 표현합니다. 나중에 얘가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현재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있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하며 방화지구는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방화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도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없나 봅니다. 웬만하면 다 도시마다 하나씩 중앙시장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나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큰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다면 미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는 여름철에 홍수가 지게 되었을 때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유수지 등을 두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방제지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호지구와 복합용도지구, 경관지구에 관한 사항들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시험에 내려고 무진장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용도지구와 관련된 종류 꼭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취계특보입니다. 경복구입니다. 방방입니다. 그래서 전 정권 때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미국 순방 가셨을 때 취해서 이상한 행동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생각하시면서 취계특보, 경복구, 방방 그렇게 구분하시면 9개 용도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꼭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입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도시의 무질서한 학살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시에는 행정관할구역 한가운데 큰 천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양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남양시 한가운데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산 주변일 때는 함부로 개발하지 말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보통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에 띠 모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가끔 비행기로 항공 사진 촬영하게 된다면 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나무나 또는 농경지가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외곽에 푸른색의 띠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다 해서 얘를 그린 벨트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트 하나씩 다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허리에 매시는 겁니까? 허리에 걸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너 입장으로 가끔은 어떤 분들은 걸치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 운동 좀 부족하시고 먹을 건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신다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그냥 건너뛰고 오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아침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운동하시면 금방 빠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외곽의 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용도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은 행위 제한이 워낙 심하다 보니 토지 가격이 좀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권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면 한번 잡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비싸게 잡아놓으시면 안 되시고요. 좀 싸게 나온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잡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쉽게 부동산 중개업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나중에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라면 법원 경매나 공매할 때 가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지 못하고 물납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필재 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한번 공매로 나왔을 때 잡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경매 공매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지정된 용도구역으로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방문한 사람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유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아마 돈벌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영종도 일대에 그런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숙박시설이나 유락시설을 함부로 만들게 된다면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유보기간 15년을 정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무재산 시갈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인데 제가 아는 분이 한 50대 중반에 저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진다면서 영종도에 땅을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만에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되더라고요. 지금 올해 지나면 풀리거든요. 15년 동안 고생 많으시겠죠. 그래서 가끔 부동산과 친하지 않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일 하나씩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통영앞바다가 불양식장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통영앞바다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도시지역 내 녹지를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개, 시, 수, 도란 말을 아마 수업시간 중에 계속 하게 되면 얘는 용도구역으로서 규제가 아주 강한 제도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기반세례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등이 있다고 하면 도시 지역에 생활할 때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거든요. 그 필수 시설을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바둑 두는 곳이 있다고 하면 기원이지 않습니까? 바둑판을 기반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과 달리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 바둑판처럼 잘 정비될 필요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도로, 주차장, 학교 등이 있다고 하면 죄다 기반시설입니다. 다만
이 기반설의 설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 예산으로, 남양주시 예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개인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과 관련되어 우리 주변에 병원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의료시설을 나라에서 만들게 된다면 국립병원, 시립병원, 도립병원이란 말로 대신 하게 되고, 개인이 만들게 된다면 개인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저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설을 개인이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땅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계법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 수 있는데, 남양주시 안에 만들게 되면 누구의 허가받아야 되겠습니까?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시장이 관할 관청이거든요. 그 남양주시장에게 허가받아 만드는 것이 종합병원이나 또는 개인 병원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병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돈 좀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남양주처럼 인구가 충분할 때는 병원 만들었을 때 장사되지만 인구가 한 3만 명, 2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장사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곳의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국가 예산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시설 설치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돈이 되는 곳도 있고 돈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돈이 안 돼요, 남양주시에 아예 없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저것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 남양주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고 하면 얘들은 죄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사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기관과 관련되어 분명 남양주시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건 일단 기반시설입니다. 다만 이 학교를 개인이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냥 개발행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학교 설치를 결정했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 상태를 말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전에는 무엇이다? 기반시설입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 세 번째 기반시설이라는 말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병원, 학교, 도로 등이 있다고 하면 죄다 무엇이다? 기반시설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결정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만드는,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 도축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 돈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 잘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장동과 그리고 독산동에 우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마장동과 우시장, 도축장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가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아파트는 겨울철에는 거래가 좀 되는데 여름철에는 이 도축장의 악취 때문에 거래가 진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 도축장이 혐오시설이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된다 해서 서울시에 몇 차례 외곽으로 이전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장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정 싫다고 하면 이사 가시라는 답변이 날랐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 주민이 내는 세금이 있다고 하면 그 세금의 한 100배에서 150배 정도를 도축장에서 열심히 잘 내신다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축장은 장사 잘 된다는 이야기죠. 돈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충분한 용지를 확보해서 개인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축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못 되죠. 기껏 기반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도시군 계획서는 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남양주에도 도시장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게 부족해가지고 태교원, 예. 나중에 태교원을 한번 가셔가지고 도시장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도시 개발 사업은 다산 신도시 같은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 개발 사업 형태는 현재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문단지나 중문단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 도시군 관리의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맞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대신 시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험에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14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을 교과서에 보는 내용 그대로 시험에 냈었습니다. 15회 이후부터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 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런 구체적인 변경 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시험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파악하셨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항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기 때문에 그 질문 맞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험하고 그리고 간평 시험에서는 구체적 사항까지 시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정비 사업 대신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나오게 되면 이도 맞는 것으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나가시지만 나중에 문제 몇 번 푸시면서 응용 능력까지 키워 놓으시면 공법이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다만 얘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시는 걸로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만 해 나가실 겁니다. 다만 지금 한번 들으시고 3, 4월 달에 또 한번 들으시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공 쌓이시고 좀 다른 내용, 좀 깊이 있는 내용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1, 2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관해 최소한 내용만큼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구역 지정 목적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도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지구를 단위로 하겠습니까? 지구를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별내지구, 다산지구, 진접지구가 있다고 하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그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된 지역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다만 그 다산지구 등은 남양주 전체는 아니죠. 극히 일부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개발 사업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앞서 보셨던 용도 구역인 계시 수도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같이 구역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 사업이 활성화, 촉진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 개발 제한 구역이나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때는 개발 사업을 아예 못하는 그런 용도 구역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얘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입니다. 같은 용도 구역이지만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사업 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땅을 말하는데 규제가 최소화되었다고 하면 개발 사업 활성화될 수 있죠. 그러한 제도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특별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비교하게 된다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개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나타운이 이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중국과의 교류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 인천 차이나타운의 개발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 총 몇 개이다? 6가지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여섯 가지를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과 함께 보시면서 행정계획으로서 국토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있었습니다. 걔는 수립, 승인이란 표현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계획이죠. 그래서 구속력 없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구분할 수 있도록 수립 승인이 아닌 입안, 결정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확정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우리가 꼭 하나 봐주실 것이 누가 입안권자이고 누가 결정권자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하나를 단위로 수립하는 집행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양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집행계획이거든요.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예외적으로 국도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목적이 국가계획과 맞물린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서울에서 모포까지 KTX 새로 만든다더라고요. 만약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KTX 설치하게 되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게 된다면 경기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KTX 정찰역을 10개 만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개도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요. 충남지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호남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KTX가 아니라 그냥 무궁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계획과 맞물리는 사안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직접 수립할 수 있고 수립한 사안이 있다면 직접 집행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시설이 남양주와 구리시에 걸친 새로운 도로 설치라고 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위반권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누구도? 국도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안은 자기보다 낮은 지방행정청이 결정해서는 안 되죠. 장관 위반 사항은 누가? 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를 우리는 시도지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위반한 사항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얘들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 우리 경기도에는 여러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여러 시군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거든요. 그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고, 이 대도시라고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접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자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수로 끝나게 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권자이고요.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만약 구리시같이 인구 50만 못 되는 시군이 있다고 하면 그때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고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자신이 위반한 사안을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끝나게 된다면 그때만큼은 결정권자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방 분권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 덩치가 많이 커지고 그게 향후 지방경찰제가 시행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비라고 하더라고요. 예,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최근 법의 개정 과정에 있어서는 지방 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원래 시장 군수는 위반권자이지 결정권자 아닌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만큼은 작년부터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만큼은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고요. 반면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또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고 지구 단위 계획에 한해서만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잠깐 교재 봐주십니다. 53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다음 항목의 계획을 말한다. 1번부터 6번까지 쭉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2번 용도구역으로서 개, 시, 수, 도입니다. 그리고 3번 기반설 추천했습니다. 여기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걸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통칭하여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도시 하나와 군 하나에 수립하는 행정계획, 국토계획이 있다고 하면 걔를 말한다? 도시군 계획입니다. 특별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사업이라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행 여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다른 법률에서 다루게 됩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 여부는 어디에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 정비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원래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여부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고요.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의 시행 여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절차는 개별법에서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 절차를 독립된 법에서 다루다 보니 표현이 조금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시에 정리한다고 하면 이것 멘붕입니다. 얘 먼저 해놓으시고, 개발법 충분히 숙지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시험에 나올 것이라고 뻥치면 그것만 한정해서 해줍니다. 그래야만 공법이 점수 잘 나오시지, 동시에 이 세 가지 법률을 동시에 정리하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점수가 이상해집니다. 합격하기 위해 나오신 거지 배움을 닦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천천히 해 나가시는 것이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아마 3, 4월 달까지 얘를 다 하긴 하지만 하더라도 그냥 듣고 마셔야 되지, 이걸 꼭 내 손으로 잡겠다고 해서 도정법 정리하시면 그때는 안 됩니다. 자신 있다고 하면 개발법까지만 해놓으시고요. 도정법은 진짜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자신하는 것만 같이 보고 마십니다. 그러면 한 6문제 중에 한 4문제, 4문제 정도는 아마 문제 풀이할 때 또는 예상 문제 정리할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시험 끝나고 하시는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신다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해 주실 것이 3, 4, 이 두 가지 통칭해서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용도구역으로서 입지규 최소 구역 있는데, 얘는 앞서 보셨던 개시 수도와는 별개입니다. 그렇게만 하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나머지 해 나가십니다.